이 원래 기초라는 것은 이 건물의 하중을 이 땅 속으로 집안으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이 지중 땅속 구조 부분을 우리가 기초라고 취합니다. 그럼 먼저 그 기초의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가 명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부분 수직 부재인 보통 기둥이나 보통 이 벽, 보통 수직 부재가 기둥이나 벽이 있겠죠. 그러면 이 건물의 하중이 기둥이나 벽을 통해서 상부의 하중이 땅속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때 여기 부분 이제 기둥의 밑부분과 이 기초 이 부분을 보통 기초판이라고 칭합니다. 기초판 또는 이 슬래브 이런 명칭이죠. 바닥판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러면 상부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기 위해서 기초판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기초하고 이 기둥과 맞닿는 부분, 그러면 기둥에서 작용되는 하중에 의해서 내부에 응력이 발생하죠. 그 응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기둥의 하부와 기초가 이 맞닿는 이 부분을 우리가 추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추각이라 해요. 근데 기둥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면 주두고요. 기둥의 아랫부분 기초와 맞닿는 부분은 추각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통 보의 개념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가 본데 지금 현재 기둥도 연결이 됐지만 이 기초 부분하고 접해서 연결이 되었죠. 그래서 이때 이 볼의 명칭은 기초를 연결해 준다고 해서 기초보. 근데 일반적인 이것은 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지중해 있다 해서 지중보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보라, 이제 각각 상호 연결해 줬다 해서 연결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는 기초보 내지 지중보 이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초보는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주각 부분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각을 고정 상태로 우리가 해줘서 고정 상태로 하여 부동치마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동치마 방지 이 역할을 이 지중보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기초의 형상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기초판 밑면을 기준 잡아서 밑면 아랫부분에 보강되는 부분을 우리가 전부 지정이라고 합니다. 지정. 그래서 이 지정은 일반적으로 집안이 약하거나 이런 기초를 위해서 그 기초판 밑면 하부 부분에 보강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지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 연약 집안일 때는 이 말뚝 지정을 보통 받게 됩니다. 점토라든지 사질토와 같은 연약 집안일 때는 이 말뚝 지정을 하게 됩니다. 말뚝 지정. 보통 말뚝 지정을 하게 되면 말뚝 기초의 개념이 됩니다. 이 말뚝 지정을 하면 지정 형식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 말뚝 기초 이렇게 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통 기초판을 만들기 위해서 밑창 콘크리트 기준 밑에 이 막 생긴 돌을 세워서 옆세워 다지게 되는데 그래서 세워서 이렇게 다져줍니다. 이것을 잡석이라고 칭합니다. 막 생긴 돌을 잡석. 그래서 잡석 지정 이렇게 명칭을 칭하고요. 그러면 잡석 지정을 하게 되면 이 기초 파괴를 해서 파괴를 하기 때문에 땅이 이완돼 있죠. 그 상태를 이완된 집안을 다지는 역할도 해주면서 이런 위에 탓을 할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랑 목적으로 이 잡석 지정을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다져놓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보통 치게 됩니다. 이 콘크리트를 보통 밑창이라고 합니다.
밑창 콘크리트 지정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의 그림 형태를 기초 부분과 연관된 우리가 그림입니다. 또 이런데 그 시험과 연관돼서 나올 수 있던 이 부분을 왔습니다. 지정의 개념이 어느 라인부터 지정이야? 이 지정 라인을 우리가 찾는 시험 문제가 한번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런 지중보의 이 기초보의 역할적인 측면 이런 형태가 한번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말뚝 지정을 했을 때 말뚝의 머리 위치가 어디에 놓여지느냐? 그러면 기초판 밑면에 직접 놓여져야 되겠죠. 그리고 각 부의 명칭을 상호 연결하는 유형의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된다. 보통 그림 도해도 설계도를 통해서 나온 것은 지정의 경계선을 찾는 유형 문제만 현재 출제가 되었습니다.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에서 이제 학습하실 것 동결선. 자, 이 동결선, 동결심도가 나오죠. 페이지 37페이지에서는. 이것은 동결선 개념은 이 동결심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의 기출이 다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초창기 때 거의 출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기초에 대해서 총합 문제를 출제할 때 그때 뭐 지문상 혹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 겨울철이 됐을 때 땅에는 이 지하수 수분이 있죠.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동결 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결선은 이 겨울철에 보통 지표가 어느 깊이를 우리가 동결선 동결심도라고 칭합니다. 근데 이 동결선은 각 지역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안 지역하고 내륙 지역에서 온도 차도 생기고 그 다음에 각 위도에 따라서 지방마다 온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부를 기준점 잡아서 90을 기준 잡고요. 30cm 차이에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남부는 60, 북부는 120 이 정도의 동결선이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게 동결선 바로 중부 지방의 92 개념을 가지고 가장 먼저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북부 지방의 120cm는 보통 지문 형상으로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동결선 기초가 왜 동결선하고 관계 있는가 하면 이 기초가 동결선이 여기까지가 동결선이 한데 이 기초가 위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얼게 되면 부피 팽창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해빙기가 돼서 다시 녹게 됐을 때 동일하게 치마가 되면 관계없는데 서로 상이하게 다르게 부동치마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치마가 발생하면 건물의 위험을 초래하죠. 심하면 붕괴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동결선과 관련돼서 시험을 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기초는 예외 조건 없습니다. 기초는 어떤 건물이라도 아무리 경미한 건물이라도 아무리 이 경미한 건축물이라도 예외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미한 건축에도 반드시 이 동결선 이하의 기초는 배치가 돼야 돼요. 아무리 경미한 건축물이라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 동결선 이하의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동결선 이하의 배치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동결선보다 위에 기초를 축조했을 때는 나중에 부동침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동결선은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이 동결선은 일단은 지역에 따라 동결선 깊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죠. 지역. 여기 남부야 지역에 따라 차등이 있고
그래서